자, 안녕 우리 엄매반 친구들. 오늘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단어 형성, 그 다음에 복습하고 난 뒤에 단어의 의미까지 해서 큰 한 단락은 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문장으로 들어가겠지만 아마 내신 시험 범위 중에서는 문장 초 혹은 단어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 복습 많이 하고 문제도 더 달라고 해서 많이 풀었으면 합니다. 물론 정시 친구들은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수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쌤 띄워놓은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내용들을 먼저 좀 복습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합성어가 뭔지 파생어가 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언제 합성어냐 파생어냐 얘기하는지 이제는 알아야 돼. 됐지? 자, 언제 우리 이런 단어들을 얘기한다고? 단어를 형성할 때라고 한다고 했어. 단어를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 두 가지, 어근과 접사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어간과 어미와 헷갈릴 필요가 없다고 했지. 왜? 단어 형성할 때는 어근 접사, 그 다음에 활용할 때는 어간 어미,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단어를 만들 때 어근 딱 하나로만 이루어진 걸 우리는 단일어라고 한다고 했고, 여러 개가 결합하네, 그때 복합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복합어에 뭐가 있느냐? 일단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의 관계라고 보면 된다고 했고, 자, 그리고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 그냥 의미를 한정해주는 접사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조금만 더 들어가 봐야 될 게 뭐 있었냐면, 합성어 중에서도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라고 해서 엄청 많이 물어볼 거야. 정상적인 국어의 배열법과 일치하느냐를 판단할 때 좀 이상한데? 하면 비통사라고 했어.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비통사의 어떤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용언의 어간 뒤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어간의 짝 누구? 어미가 와야 돼. 근데 뛰어놀다 라고 하면 뛰다에다가 뛰다, 뛰고, 뛰어, 어미가 오니까 괜찮잖아. 근데 뛰놀다 라고 하면 어간은 있는데 어미는 없어.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했어.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건, 부사는 보통 누구를 수식해야 되지? 부사. 매우 빠르다와 같은 용언을 수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붓을 내리다라고 해서 용언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붓을비, 체온을 수식하네. 체온은 원래 관용사가 수식하는 건데 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조금 이상하네. 비통사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씩 나오는 것 중에 힘들다. 쌤, 원래는 힘이 들다라고 해서 체온 다음에 조사, 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사는 잘 생략되기 때문에 얘는 통사로 들어간다고 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줍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대등하냐 종속하냐, 그 다음에 또 붙었더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이 합성어의 종류를 나눴었거든. 대등 합성어는 논밭, 피땀, 자리를 바꿔놔도 크게 이상하지 않는 애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종속, 얘네들이 붙어있는 관계가 수식의 관계. 비녀는 비녀인데 금비녀, 구멍은 구멍인데 개구멍, 요것처럼 수식의 관계일 때 종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융합합성어는 너네들 문제 풀면 많이 봤겠지만 새로운 의미, 가시방석? 진짜 가시로 된 방석 아니잖아. 두 말을 붙였더니 뭔가 눈치 보는 상황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었을 때 융합합성어다라고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 파생어도 보면은 접사가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름만 봐도 딱 알잖아. 한정적 접사는 그냥 뜻 한정, 제한만 해주고 끝이야. 나무, 꾼, 뭐뭐 하는 사람 제한해주잖아. 근데 지배적 접사로 가면 뭐까지 할 수 있다? 붙었더니 원래 어근의 품사를 바꿔. 그리고 붙었더니 문장 구조의 아예 형태 자체를 바꿔준다고 했어. 그래서 쌤이 후자로 얘기했던 이 문장 구조를 바꾸는 애는 누가 있어? 이희리기 우구추처럼 피동이나 사동,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피사동 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 무조건 지배적 접사다. 왜? 통사 구조를 바꿔주니까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쌤하고 지난번에 봤었던 문제들 몇 개만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6번 문제에서 통사냐 비통사냐, 얘들아 요거 같이 좀 펴서 봐줬으면 좋겠어. 자, 통사 비통사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왜? 낯설다? 쌤 이거 나치설다? 조사는 괜찮다고 했잖아. 그러니 나치설다? 조사 생략된 거니까 문제없어? 통사고요. 자, 그 다음 첫사랑으로 가면 첫 번째 한 사랑, 근데 첫이라는 것이 관용사인가? 관용사예요. 만약 몰랐다면 기억해 둘 수밖에. 세헌 옛맨 첫까지요.
되겠죠? 자, 그럼 첫사랑도 문제 없어. 관형사가 체온을 꾸며주니까. 자, 그 다음에 뜬 소리라고 보면 용언의 관형사형, 얘들아 관형사형이라는 말도 다음에 많이 쓸 건데 미리 좀 기억을 해두면 관형사형 어미라는 거에는 은, 는, 을, 던이 있어요. 은, 는, 을, 던. 그래서 미리 일단은 기억을 해도 다시 말해 용언에 먹다라는 용언이 있어. 얘를 활용시켜보면 먹다, 먹고, 먹은, 먹는, 먹을, 먹던 할 때 뒤에 오는 어미 중에서 은는을던으로 생긴 애들을 우린 관형사형 어미라고 할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뜬 소리, 뜨다, 뜨고, 뜨니, 뜬, 뜰, 그 다음에 뜨던 해가지고 은는을던 중에서 은이 붙었네. 뜨다에다가. 그러니 용언의 관형사형 은는을던 중에 은, 그리고 뒤에 체언. 쌤. 용언이 체온을 어떻게 수식하죠? 그래서 관형사형이 된다는 거야. 왜? 체온은 관형사가 꾸며준다며. 그래서 못 꾸미는 용언이기 때문에 꾸밀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얘도 통이라고 보셔야 돼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볼게. 자, 용언의 어간과 체온이 붙었어. 이거는 벌써 잘못된 거 맞지? 어간 뒤에 누가 있어야 돼? 어미가 있어야 돼. 얘도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잖아. 근데 어미가 없네? 얘는 비통이구나. 자, 그리고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 이건 비통 이렇게 쌤 쓰고. 자,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간이 만난 경우가 있대. 근데 뒤에 보니까 앞서다. 얘들아, 앞. 이게 용언이야? 앞다라는 말 없잖아. 이거는 체언에다가 그 다음에 용언이 온 거네. 앞에서다 라고 해서 앞에서다? 체온의 조사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문제 안 된다고 했고 부사 앞에서다. 부사가 용언 꾸며주는 거니까 괜찮네. 얘도 우리 통사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용언의 어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거 찾으라고 하면 미음, 이게 잘못됐구나 보시면 되겠네요. 자, 뒤로도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3번 문제로 후다닥 넘어가 보면 단어를 분류하는 게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게 있네. 단일어와 합성어, 파생어를 보니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거 먼저 찾으라는 얘기네. 누가 있어? 하늘. 이게 더 이상 깔 수 없잖아. 하늘이라는 어근 하나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나머지 애들을 보면 논과 밭, 지우다랑 뭐뭐 하는 도구의 의미를 가진 개. 그 다음 헛된 수고, 그 다음에 높고 푸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결합된 거 확인할 수 있네. 자, 논밭을 보면은 둘 다 의미 있는 어근 합성어요. 그 다음 지우다, 이거 어근 뜻 있는 거 맞지? 근데 이렇게 뭐뭐 하는 도구 한정해주는 애네 파생어. 그리고 헛수고, 수고는 우리 알고 있는 체험 맞지? 그러니까 어근이야. 근데 헛은 얘들아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접사예요. 치헛. 무슨 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헛쌤, 이거 뭔가 헛되다 할 때 그렇게 쓰는 말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헷갈리면 일단은 암기해두세요. 헛은 접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어,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고 푸르다. 물론, 쌤, 고 없는데요? 그치. 그래서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기는 하지만, 어쨌든 뜻 있는 어근끼리 만났으니까 얘는 합성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요거 너네들, 접사가 뭔지, 어근이 뭔지 아느냐라는 문제였다고 봐주면 돼. 자, 그리고 이제 145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단어 구조입니다. 자, 오이칼과 껍질칼을 보니까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네. 보니 오이, 명사, 칼, 명사, 껍질칼, 그 다음에 전부 다 명사네요. 뒤에 보니까 명사, 어근끼리 결합한, 그치, 명사 만나는데 뭐가 문제야? 소녀, 시대. 문제 없지? 그 다음에 사과, 나무. 문제 없지? 그러니까 얘는 통사적 합성어 맞구나. 됐죠? 그 다음 갈짝갈짝. 얘들아 이거 맨날 우리 문학 시간에 음상 이렇게 찾잖아. 음상은 부사거든. 자, 그럼 부사랑 칼. 그러면은 부사가 보통 용언을 꾸며준다고 했는데 명사를 꾸미고 있네. 일단은 비통이야. 됐죠? 그리고 보니까 부사 어근에 명사 어근 맞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깎개를 보니 개는 뭐뭐 하는 도구라는 접사라는 거 이제는 눈에 좀 들어와야 돼. 그리고 앞에 보니까 까다. 그 다음 뒤에 보니까 깎다. 근데 뭐가 없어? 지금 간 뒤에 붙는 미가 없이 이렇게 그냥 결합이 돼버린 거네. 자, 그러면 동사 어근에 비통이란 거 찾을 필요도 없이 접사가 바로 붙으니 파생어구나. 단순하게 보면 됐었네. 그네. 너무 멀리 갔네. 자, 그리고 이제 리을로 가면
긁도구, 밀도구. 자, 도구라는 거 둘 다 체언입니다. 앞에 긁는다, 밀다라고 해서 용언이 와요. 여기서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맞다. 왜? 명사 어근의 접사가 만난 게 아니라 일단 뒷부분에 명사가 왔어. 그리고 앞부분에 용언의 근이 왔잖아. 어간이 왔잖아. 근데 어미가 없네? 얘는 비통이다 라고 가야 되는 거지. 문제 쉽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박박. 쓱쓱. 얘들아 이것도 우리 그거잖아. 음상. 그러니까 이 어근, 우리 부사 뜻 있는 어근에다가 이 뭐뭐 하는 도구라는 접사, 파생어가 만들어졌네. 이렇게 맞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선생님 별로 안 가지고 왔거든. 오늘은 좀 중요한 것들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 단어의 계층 구조라고 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이 정도로 낸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말다툼이라는 애를 봤더니 일단 몸다툼, 그 다음에 말다툼, 주먹다툼 같이 어쨌든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알 수 있어. 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들이 있으니까. 되겠지? 그리고 다툼이라는 말도 봤더니 그 안에 다투다라는 기본형하고 미음으로써 이거를 명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이렇게 와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 그럼 어쨌든 말다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과 다툼으로 나누고 다툼도 뜯어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똑같은 구조가 뭐가 있는지 몇 개만 가보자. 1번 글짓기. 얘들아 글짓기도 보면 글짓기, 노래짓기, 소설짓기 바꿀 수 있는 거 많지. 그러니 글과 짓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맞네. 그치? 그리고 우리 짓기도 보니까 우리 기본형 짓다. 그리고 뒤에 뭐가 붙었어? 기. 뭐야 얘랑 똑같은 구조네. 심지어 접사, 어근. 그럼 답은 글짓기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몇 개 더 봐. 우리 달리기를 보면 달리기. 기본형 달리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붙었어? 기. 끝. 얘는 두 개까지도 넘어가지 않네? 그러니까 제끼고. 마지막으로 웃음보도 한번 볼게. 얘들아, 웃음보가 터졌다? 근데 여기서 너네들이 두 개로 나누라고 했을 때 웃음보라고 나눌 수 있는 거 맞지? 웃음보라고는 안 하잖아. 우리가 울음보. 이상하네. 울음보. 웃음보라고 해서 뭐뭐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웃음과 그 다음에 보로 일단 나눠야 돼. 그럼 일단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 여기서 더 까야 되는 건 이 앞부분에 있으니까 얘도 잘못됐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가지고 온 문제는 요게 다고 오늘 수업 진도도 한번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요 단어는 의문이랑 다르게 쌤이 복습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도 많이 푸는 것 같잖아.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 그래서 풀면서 어려운 것들 계속 쌤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번외편으로 준비한 겁니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한 거 오늘 아주 박살을 내버리자고. 자, 활용이라는 거 먼저 알아야지. 아까 쌤이 도입부에서도 얘기했겠지만 활용이란 거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해서 형태를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 예를 들면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그래서 이 인강 들으면 활용만큼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야. 자, 어간과 어미가 만나는 건데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만나고 불규칙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나 봐.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없겠죠.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바뀌지 않거나 바뀌더라도 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래.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는 않지? 그래서 쌤하고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씻다라는 말 보면 활용 한번 시켜볼게. 씻다, 씻고, 그러니 씻으니 씻어서. 자, 그러면은 활용을 했을 때 얘들아 여기 씻 변하는 거 하나도 없지. 원래 형태 그대로야. 그 다음에 다. 쌤 형태 변하는데요. 여기서 형태 변한다는 건 그런 말이 아니라 씻고를 붙였더니 갑자기 이 고가 다른 애들한테는 고로 나타나더니 얘는 꼬로 바뀌거나 혹은 씻코로 바뀌거나 이 원래 형태에서 다른 걸로 바뀌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고, 대표형 맞고, 은이, 어서 문제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도 정상, 여기도 정상, 규칙 활용. 자, 똑같이요.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등등등등 활용을 할 텐데 먹이라는 부분 바뀌는 거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얘도 고 그대로, 원래 형태 그대로, 어서, 은이 그대로. 그러니까 얘도 규칙 활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되는 건 요 두 가지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자, 끄다를 한번 보면 끄다 활용시켜 볼게요. 끄다, 끄고, 끄니까. 그럼 이까지 문제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고는 원래 형태 고, 니까 뭐 원래 형태 먹으니까 다 똑같이 나오잖아. 근데 끄에다가 쌤이 우리 어를 붙여봤더니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돼. 왜? 음운 변동에서 어간 끝 탈락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꺼서 이것도 역시나 끄다에다가 어서를 붙였더니 어간 끝 탈락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뒤에 어떤 모음어미가 오든지 간에 전부 다 의가 다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쌤 그러면은 어간과 어미가 바뀌었네요. 이게 불규칙 아닌가요? 근데 모든 이 환경에서는 의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간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는 규칙 활용이에요. 그죠? 모든 애들이 다 바꿔. 또 예를 들면 아프다 있잖아. 아프다, 아프고, 아프니까까지는 규칙 활용이야. 이까지 괜찮아. 문제가 없어. 근데 아프 더하기 아를 하니까 아파가 돼버리네. 떨어졌잖아. 근데 얘도 없고 라고 다 떨어지잖아. 그래서 모든 애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간 끝 탈락은 규칙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옆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울다 활용시켜 볼게요. 울다, 울고, 우니까 우세요. 그 다음에 자, 보면은 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까지는 규칙적으로 가는 거 알겠는데 밑에 보니까 리을 떨어졌는데요. 그럼 어간이 바뀐 거니까 불규칙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우리 음운 변동에서 어간 끝 리을 탈락, 이거 보면 기억날걸? 어간 끝 리을 탈락은 어미 누구? 되게 욕같이 생긴 애들이 있다 했잖아. 이런 어미 앞에서 다 떨어져. 사니까, 노니까, 내가 아니까처럼 니은 앞에서 다 떨어지잖아. 그러니 이 어간 끝 니을 탈락도 모든 애들에게 적용되는 거라서 얘도 규칙 활용이다 라고 본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규칙 활용까지는 어렵지 않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탈락, 리을 탈락도 규칙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포인트는 불규칙 활용이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자,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바뀌어. 그리고 불규칙하게 바뀌어. 그러니까 어떤 애는 바뀌고 어떤 애는 바뀌잖아. 의랑 리을 탈락이랑 좀 다르다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도 나눠서 보겠습니다. 어간이 바뀌는 경우와 어미만 바뀌는 경우, 둘 다 바뀌는 경우로 가볼게요. 일단 어간이 떨어지는 첫 번째 경우, 쌤이 수 쭉 쓰고 설명할게요. 뭐가 많지? 미안해. 자, 외우시면 편합니다. 스드브르우, 스드브르우. 시다바리? 아니, 못 만들겠다. 자, 너네들이 알아서 좀 외워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불규칙들이 있는데 순서대로 가볼게. 시옷 불규칙이 뭐냐? 얘들아, 아까 우리 씻다를 예시로 들었을 때 씻다, 씻고, 씻어서, 씻으니 문제가 없었잖아. 얘는 규칙 활용이야.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근데 집을 짓다를 보면 집을 짓다, 집을 짓고 이까지는 문제 돼야 안 돼. 이까지는 문제가 안 되니까 얘도 규칙 활용하는 거야. 근데 집을 짓어서 하니까 얘 모양이 어떻게 돼? 지어서 라고 누가 사라져? 어간에 있는 시옷이 떨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보고 어간 불규칙 활용 중에 시옷 불규칙이란 건 모음어미랑 결합했을 때 있던 시옷이 떨어지는 현상이구나. 누구랑 만날 때? 모음어미랑 만날 때. 자, 헷갈리면 시옷 불규칙이 있어. 짓다 짓고 지어서 시옷 떨어지네. 시옷 불규칙.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디귿 불규칙도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여기서 지금 어떤 예시를 가지고 올 거냐면 사람을 산에 묻다라는 말을 한번 보자. 사람을 산에 묻다, 묻고, 묻어서 문제 하나도 없는 거 맞지? 원래 형태들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질문하다의 묻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선생님께 묻다, 선생님께 묻고 이까지는 문제 없는 거 맞지? 원래 형태들 유지하니까. 근데 선생님께 질문을 어떻게 해? 묻어서가 아니라 물어서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얘도 역시나 원래는 디귿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모음어미 앞에서 뭘로 바뀌어? 리을로 바뀌어. 그래서 얘를 디귿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디귿 불규칙.
자, 이런 방법대로 갈 거니까 이제 감 좀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비읍불규칙도 한번 볼게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잡다로 쌤이 예시 들어볼게요. 잡다, 잡고, 잡아서. 그리고 문제가 됐던 모음어미 앞에서 괜찮으면 그냥 규칙 활용이야. 자, 잡아서, 잡으니까 원래 형태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덥다, 날씨가 덥고 이까지는 문제 없으니까 규칙 활용이야. 근데 날씨가 어서 쌤이 어서라는 모음어미를 붙였더니 갑자기 어떻게 돼? 더워서가 된다는 거야. 더워서.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비읍이 바뀌는 거 맞지? 근데 어떻게 바뀌는지 봐봐 얘들아. 일단 더는 그대로 있죠? 더 그대로 있어요. 자, 그리고 어도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야? 이 비읍이 뭘로 바뀌었어? 여기 우어로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기억할 수 있는 거 맞지? 왜? 우리 옛날에 우어, 이야, 이어, 요 할 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때 맨 앞자리에 있는 거 우리 짧게 지나가는 걸 반모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야, 이어 할 때는 반모음 이라면 우와, 우어 할 때 오우는 W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 비읍불규칙이라는 거는 얘가 모음어미 앞에서 오우, 반모음 오우로 바뀌는 거라고 정리를 또 해주셔야 돼요. 앞에 거랑 계속 연계가 되니까 의문 변동 대충 하고 가면 안 돼. 쌤 요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르를 보면 쌤이 예시를 들어볼게. 이를 치르다 라는 말이 있어. 자, 활용해보면 이를 치르다, 이를 치르고 이까지는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규칙 활용이야. 근데 어를 붙이니까 이를 치르러 라고 안 하지. 어떻게? 이를 치러, 이를 치렀다 라고 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일어나? 치러가 되지.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했었던 어간 으 탈락이네요 선생님. 그치, 우리 모든 으는 다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규칙 활용이라며. 그래서 얘는 규칙 활용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변했는데 모든 애들이 바뀌니까 얘는 규칙 활용이라고. 됐지?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얘를 보면 흐르다. 자, 그러면 얘도 앞에 있는 것처럼 쌤 어간이 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규칙적으로 얘가 활용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 흐러가 돼야 돼. 흐러. 원래대로라면 으 떨어지고 어가 붙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돼? 흐르다, 흐르고, 그리고 흐르 플러스 어를 하니까 뭐가 돼? 이거 결론만 딱 얘기하고 갈게. 흘러가 되지. 흘러.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자고. 일단 흐는 그대로 있어. 그리고 리을도 여기 앞에 갖다 붙었네. 근데 으가 떨어졌으니까 으가 일단 탈락되는 것까지는 맞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 리을이 하나 더 붙어버려요. 흐 그대로 있다가 르에 요 으가 떨어지고 리을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원래처럼 으만 떨어져야 되는데 리을이 더 붙네. 그래서 르 불규칙은 르가 그냥 흘러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으가 떨어진 다음에 리을이 더 붙는 거. 르 불규칙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흘러.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치러. 이렇게 돼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 불규칙으로 가면 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정상적으로 얘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 주고, 주어라고 하지 말고 쌤이 주다라고 시작할게. 자, 주다라는 단어를 보면 주다, 주고 문제 없어. 그리고 주어가 되면 이것도 괜찮잖아. 너에게 주어. 근데 우리는 주어를 줄여서 줘라고 해요. 주어. 그치? 이거는 우리 음운 변동에 있었던 축약이 일어나는 거 맞지? 줘가 됩니다. 자, 근데 단 하나. 누구? 푸다. 이만큼 삽으로 푸다 할 때 그건데, 푸다, 푸고, 그 다음에 푸어라고 어를 붙여봤더니 원래 같았으면 뭐가 돼야 돼? 퍼가 돼야 되죠. 퍼. 얘가 주어가 됐으면 얘도 퍼가 돼야 되지. 근데 얘만큼은 퍼가 돼요. 그래서 우가 떨어져 버려. 원래 같았으면 축약해야 되는데 얘는 왜 떨어져? 이상하지? 그래서 얘를 우 불규칙 푸다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얘들아, 이거 어려워 보이지만 자꾸 쌤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 모음어미 앞에서 좀 이상해져 라는 거, 그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난 뒤에 나머지를 너네들도 예시를 들어서 조금 연습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버리지 말고 꼭 가져가. 선지에 한 번씩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간이 바뀌는 경우를 봤다면 어미 바뀌는 경우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미 바뀌는 거에는 뭐가 있냐? 저거요.
너라. 열어너라. 자, 그러면은 우리 어미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 일단 기본적으로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먹어. 이제 어에다가 쌤이 좀 초점을 맞춰볼게. 자, 먹에다가 어를 붙였네. 근데 우리 변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규칙 활용이야. 근데 하다 있죠, 하다. 자, 하다,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 다 괜찮아. 얘도 규칙 활용으로 가요. 근데 우리 하에다가 어를 붙이면 하어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 하여. 여로 바뀌잖아. 그래서 우리 여 불규칙은 뭐다? 쌤 옆에다가 쓸게요. 여는 어가 붙었는데 하 뒤에서 여가 되는 게 여 불규칙이야. 누구 뒤에서? 하 뒤에서만. 하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가 나왔어. 그래서 여 불규칙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러도 가겠습니다. 얘 헷갈려 얘들아. 헷갈려. 자, 보면 원래 같았으면 똑같아. 치르다 또 나와요. 자, 치르다, 치르고, 치르어라고 해서 쌤이 이제 모음어미 어를 붙여볼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원래 의탈락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거니까 규칙 활용으로 치러가 될 거야. 됐지? 근데 얘들아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쌤 지금 어가 러가 됐잖아요. 이거 아니야. 왜냐면 치르가 어간이었는데 의가 떨어졌으니 남은 거 뭐야? 치 이렇게 남았잖아. 그리고 나서 이거 모음어미고 얘들아 이것도 이거 있는 소리 아니잖아. 그냥 형식적으로 넣어둔 거니까 리을이 남았어? 이렇게 어는 그대로 갖다 붙은 거야. 그러니 얘는 바뀌더라도 어감만 바뀌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치르에다가 어를 붙여봤더니 치러 이렇게 되는 게 쌤 규칙 활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앞에도 그냥 다 떨어지니까 규칙. 어도 원래 형태대로 이렇게 존재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괜찮죠? 자, 근데 내가 쌤이 푸르다를 한번 붙여볼게. 푸르다. 자, 푸르다, 푸르고 이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쌤이 푸르에다가 어를 붙였어.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풀어가 돼야 돼. 풀어. 왜? 으 떨어지고 남은 거 결합해서 풀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푸르러가 되잖아. 푸르러. 자, 그럼 누가 바뀐 거야? 푸르까지는 그대로 있고 누구? 뒤에 있는 어미가 바뀌네. 그래서 우리 어미 러 불규칙은 어가 왔는데 푸르러 누르러처럼 이 형태가 러가 되는 거. 요게 바로 어미 러 불규칙입니다. 근데 쌤이 요거 별표 친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너네들이 정리해야 돼. 아이고. 규칙 활용은 치르다. 그리고 우리 흐르다. 그리고 푸르다. 이 세 가지를 딱 너네들이 놓고 얘가 규칙 활용이고 얘가 어간 불규칙이고 어미 불규칙이고 라는 걸 스스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돼. 알겠지? 어간이 바뀌느냐 어미가 바뀌느냐. 됐죠? 그래서 꼭꼭꼭꼭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너라 불규칙은 뭐냐면 얘들아 요거는 진짜 간단해. 시험도 잘 안 내. 자, 먹다에다가 쌤이 명령으로 먹어라를 붙여볼게. 그럼 말 그대로 먹어라가 되지. 먹어라.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 오다 같은 경우 요것도 물론 아라를 붙이면 와라가 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요새 안 나오는 이유가 옛날에 쓰던 이렇게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오다에다가 아라를 붙였더니 와라가 되거나 혹은 오너라가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 아라를 붙였더니 아라어라를 붙였더니 얘가 너라가 되었다. 이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어간 불규칙 우리 스드 브르 우 그 다음에 어미 열어 너라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 둘 다 바뀌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예시로 보시면 됩니다. 파라타. 자, 활용시켜 볼게요. 파라타, 파라코 문제 없지? 파라니까 오 문제 없었어요. 근데 쌤이 뒤에다가 아를 붙일게. 우리 먹어 그 다음 놀아처럼 아를 똑같이 붙여본다고. 그럼 우리 파라아 라고 안 하잖아. 이렇게 붙였더니 얘네들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 했더니 파레가 됐다는 거야. 파레. 자, 확 많이 바뀌는 것 같지? 자, 그럼 우리 어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일단 히읗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간에서 히읗이 떨어져. 문제 되네.
됐지? 그리고 뒤에 있는 아가 뭘로 바뀌었어? 애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문제 되네. 그래서 얘는 어간도 바뀌고 어미도 바뀌는, 둘 다 바뀌는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 중에서 이 규칙, 불규칙 활용이 굉장히 좀 쌤이 길게 잡고 했는데 한 번은 하고 지나가야 돼. 너네들 이거 시험범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 낼 수 있고 시험범위 어떻게 녹여서 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체크해 두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했을 때 우리 단어의 형성은 끝이야. 모든 게 끝입니다. 우리 형태소도 했고 품사도 했고 돌아보면 정말 많은 걸 했었거든. 자, 근데 이제 약간 뭔가 서비스 타임 같은 거야. 단어의 의미 관계라고 해서 얘도 한번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엄청 금방 끝나고 그렇구나 할 수 있는 정도거든. 안 하고 가기 찝찝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줘. 자, 그러면은 우리 단어들 다 만들어 놨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사전을 딱 검색해 보면 비슷한 말들이 막 이렇게 뜨지. 그리고 쌤이 영어 수업도 이렇게 보면 항상 얘랑 똑같은 단어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막 제국쌤이 막 이렇게 써주더라. 그치. 그것처럼 우리 국어에도 한 단어와 되게 비슷한 말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유의관계라고 해요. 의미들의, 단어들의 의미관계 중에서 서로 유사하다, 비슷하다, 의미가 서로 유사한 혹은 비슷한 단어 관계를 우리는 유의관계라고 한대요. 자, 어떤 예시가 있나 보면 속과 안, 참다, 견디다, 엄마, 어머니, 주다, 드리다, 소금과 염화, 나트륨, 기름, 지방, 똥, 대변, 피부, 스킨. 대충 어떤 말인지는 알겠지? 비슷한 애들끼리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 뉘앙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쌤, 우리 엄마랑 우리 어머니랑 똑같은데요? 그치? 근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공식적인 곳에 가가지고 우리 엄마는요 하기보다는 우리 어머니는요 라고 해서 두 단어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뉘앙스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시 중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자, 틈하고 겨를. 되게 비슷한 말이잖아. 내가 놀 틈이 없어. 내가 놀 겨를이 없어. 라고 할 때 똑같이 쓰이니까 얘네들 유의관계가 맞아요. 하지만 아이고 벽과 벽 사이에 틈이 있네 라고는 말하지만 벽과 벽 사이에 겨를이 있네 라고는 말하지 않지. 그래서 유의어기는 하지만 이 틈이라는 건 공간에서 쓸 수 있고 시간도 물론 쓸 수 있고, 하지만 겨를은 공간적인 의미로는 못 쓰는구나, 뉘앙스 차이를 알아내라 라는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얘들아, 막 부엌에서 막 뭐 하고 있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딸내미, 아들내미, 나 저기 가서 염화나트륨 좀 줘 라고 안 하잖아. 똑같은 소금이라 하더라도.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유의관계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요. 반의관계로도 한번 넘어갈게요. 반의관계는 말 그대로 의미가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단어관계입니다.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단어관계. 되겠죠? 그리고 쌤이 여기다가 작은 별표 쳐놓고 한 거 무슨 말인지 봐봐.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아야 돼. 요거는 별표도 하나 이렇게 쳐주세요. 반대될 건데 반대된다고 말하려면 나머지는 똑같은데 딱 하나만 바뀌어야 된다고 예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볼게요. 얘들아, 남자와 여자는 반의관계 맞지? 반대 맞잖아. 그러면 모든 건 공통적인지 보자. 둘 다 사람이야. 둘 다 동물이고 둘 다 직립보행을 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 하지만 뭐만 달라? 누구는 남자고 그 다음 누구는 남자가 아니야. 반대로 누구는 여잔데 누구는 마이너스 여자야. 처럼 딱 성별이라는 요소 하나만 달라서 반의어가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똑같이 가볼게. 할아버지 할머니 반의관계 맞을까? 맞아요. 왜? 사람이고요. 둘 다 직립보행하고요. 동물이고요. 나이 많은 사람이고요. 근데 차이 뭐 때문에? 성별 이거 딱 하나 다르기 때문에 반의관계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서요. 자, 근데 우리 마지막 예시. 남자와 할머니 반의관계야? 아니라고요. 왜? 사람인 것 똑같고요. 동물인 것 똑같은데요. 나이가 좀 다르고요. 성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게 두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반의관계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이 반의관계는 시험도 많이 나와. 왜냐면 종류가 많거든. 자, 그러면 좀 더 가볼게. 우리 대립하는 관계, 반의관계 중에서
상보반이어, 정도반이어, 그 다음 방향반이어라는 게 있는데 발음도 안 되네. 자, 요런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이해 먼저 하세요. 먼저 상보반이어란 건 진짜 극단적이냐. 그러니까 상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있으면 네가 올 수 없어. 내가 비켜야지만 네가 올 수 있는 관계야. 무슨 말인지 알지? 공간은 하나야. 그래서 누가 있으면 절대 침범을 못하는 관계를 상보라고 하거든. 자, 그럼 상보반이어란 건 중간지대 없어. 반만 걸치는 거 없습니다. 내가 있거나 네가 있거나 극단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살거나 죽거나지 살면서 죽는 거 없잖아. 그치?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 참이면서 거짓인 거 없어요. 그리고 여자면 여자고 남자면 남자지.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젠더 그런 갈등 말고 얘들아. 미안해. 그런 거 말고. 그리고 합격이면 합격이고 불합격이면 불합격이지. 그래서 완전 극단적인 양극에 있는 것을 우리는 상보반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뒤에 있는 것처럼 수식어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조금 참이야. 이것은 조금 거짓이야. 아,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 조금은 뭐야? 이런 거 안 돼. 나는 중간 정도 여자야. 안 된다고 이런 말.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도반이어로 가면 상보반이어랑 다르죠.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애매해도 돼요. 정도의 차이라는 거지. 그리고 수식어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일단 얘들아 이렇게 가는 거야. 높다와 낮다는 반대관계 맞지? 높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높이에 따른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높다 낮다는 반이어가 맞아요. 됐죠? 자, 그리고 크다 작다 반이어 맞죠?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 건물은 높기도 한데 낮기도 해. 선생님 이 말이 어떻게 돼요? 이럴 수 있지. 63빌딩보다는 낮은데 우리 집보다는 높아. 가능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간지대가 있어. 애매하게 높고 애매하게 낮다라고 표현 가능하잖아. 자, 크다 작다도 그치, 그거는 한 크고 완전 큰 건 아닌데 너무 작지도 않아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도반이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수식어와 결합된다는 것도 이해되지? 많이 어렵다, 조금보다 조금 더 어렵다 이런 것들 가능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도반이어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방향반이어로 가면 방향성의 부분에서 반대되는 그런 반이어를 의미합니다. 자, 관계나 이동 측면이라고 하는데 이거 쉬워. 얘들아, 앞, 다음, 뒤. 반대 관계, 방향성이잖아. 방향성. 위, 아래. 이것도 방향성. 그치? 그리고 입다와 벗다. 이것도 얘들아 향하는 게 입다는 안쪽으로 벗다는 바깥쪽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방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사고 파는 거 반대 맞잖아. 사는 거 이쪽으로 향하고 파는 거 저쪽으로 향해. 방향과 관련된 거. 그리고 부모 자식 이 관계 측면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반이어예요. 어렵기는 한데 이 방향 반이어라는 거 보기를 줘가지고 아마 너네들을 납득시킬 거야. 관계 측면에 있어서도 부모랑 자식 우리 다 똑같잖아. 모든 게 다 똑같아. 근데 이쪽으로 향하냐 이쪽으로 향하냐. 당연히 우리 엄마와 내 옆집에는 반이어가 아니지. 우리 엄마와 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죠. 공통적인 거 안에서. 가족이라는 공통적인 거 안에서 방향성에 따라서 다른 거. 그래서 관계나 이동 측면 이렇게 방향 반이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아리까리하면 잘 안 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예시 정도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주면 돼요. 자, 그럼 가장 큰 고비였던 반이어가 끝났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면 첫 번째는 유의관계 비슷해. 하지만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니 완전 동의어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우리 반대관계, 대립관계에 따른 반유관계가 있었는데 여기는 극단적인 상보, 정도의 차이가 있는 정도, 방향, 반이어 세 가지가 있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관계는 상하관계예요. 자, 포함하냐, 포함되냐 라는 거거든. 포함이라는 말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할 거야. 자, 동물과 개, 진돗개. 얘들아, 다 어떻게 포함돼? 진돗개는 개에 포함되고 개는 동물에 포함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개의 상위어. 상위어. 그리고 얘는 동물의 하위어. 자, 그 다음에 개는 진돗개의 상위어. 그리고 진돗개는 개의 하위어. 됐나요? 그러니까 얘도 기준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 딱 이것만 물어보면 걔는 하이어고요, 동물은 상이어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크게 어렵지 않아. 누가 누구를 포함하느냐 관계거든. 근데 이거는 좀 알아야 돼. 얘들아, 밑으로 내려갈수록 포함되는 관계, 이거 밑으로 내려갈수록 진돗개, 삽살개, 그 다음에 뭐 깡깡거리는 그 뭐 치와와 요런 애들을 전부 다 동물이라는 것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져. 동물 이렇게 했을 때 떠오르는 것보다 치와와 하면은 바로 이 깡깡거리는 거 떠오르잖아. 그것처럼. 됐지? 근데 위로 가면 갈수록 얘는 추상적이고 그리고 뭔가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당연하지. 되죠? 포함하고 포함되는 관계, 상하관계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다 왔어. 이제 남은 거는 다의어와 그 다음에 동음, 이의어 요 관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의어는 그래도 한 번씩 문제 나온다. 얘도 별표 치고 이해해줘야 돼. 우리가 사전을 딱 치잖아? 너네들 한번 쳐봐. 네이버에다가 뭐 생각나는 거 뭐 분필, 공주 막 이런 거 한번 쳐봐. 그러면 쌤이 이렇게 가지고 온 것처럼 손, 명사, 이 손에 대해서 쳤어. 그러면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손끝 5개로 갈라진 부분, 그것에 하나하나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그러니까 이걸 보면 너네들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내가 알고 있는 건 요거 손 진짜 이건데 밑으로 갈수록 손은 손인데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리얼 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해석들이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우리는 다의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위로 올라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뜻을 가지는 거거든. 근데 그 의미가 얘들아, 사람 팔목 끝에 달린 부분, 손으로 잡다. 이거 손. 너네들 알고 있는 거 맞지? 이런 단어를 우리는 중심적인 의미라고 해요. 중심적인 의미. 손이라고 했을 때 너네들이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중심적인 의미라고. 다리 딱 떠오르는 거 이게 중심적인 의미예요. 근데 점점점 뒤로 갈수록 일을 하는 사람을 아유 손이 부족해 라고 말하잖아. 근데 리얼 손이 아니라 손을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일을 하는데 드는 힘이나 노력, 기술, 할머니의 어떤 노력 아래서 자랐다, 정성 아래서 자랐다 할 때도 손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적 의미에서 뭔가 멀어진 이러한 뜻을 우리는 주변적 의미라고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이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사이에는 관련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 관련성. 그러니까 어쨌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직접적인 이 찐 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길러내는데 이 손을 쓴다는 게 뭔가 이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또 어떤 예시가 있냐면 우리 발은 진짜 직관적으로 이렇게 발 떠오르잖아. 너네들 발이 이렇게 떠오를 거야. 근데 우리가 막 인맥이 넓은 사람 보고 발이 넓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 발이 진짜 막 이렇게 넓다는 뜻이 아니지. 그러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발에서 연관된 의미이기 때문에 걔도 다의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가 있는데 관련돼야 돼. 어색하긴 하지만 관련이 돼야 돼요. 그럼 다이어 뜻 알아야 됩니다. 다이어 여러 뜻이 있는데 관련된 중심 의미, 주변 의미. 자, 그리고 찐 마지막입니다. 찐 마지막인데 5번 동음이의어예요. 동음이의어. 이거는 우리 중딩, 초딩 때도 많이 했을 거야. 말 그대로 음은 똑같은데 뜻이 달라라는 뜻이지.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거.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예시 한번 볼게요. 얘들아, 다리. 너네들이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그 다리. 근데 우리가 브릿지라고 하죠. 도로와 도로를 이어주는 그 다리 역시도 그냥 음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지. 그치? 그리고 눈. 얘들아, 진짜 우리가 이거 지금 아이, 이거 눈, 이거 바로 떠오르는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이 눈, 이것도 서로 음은 똑같지만 다른 단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는 말들이 딱딱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음은 같은데 뜻은 다르다.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동음이의어와 다이어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까? 자, 얘들아, 배에 타다. 그다음 배가 아프다. 완전 다른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동음이의어야. 벌에 쏘이다, 벌을 받다. 얘들아, 이 윙 하는 벌하고 진짜 우리 체벌 같은 거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동음이의어. 소리만 똑같다고. 자, 기온이 높다, 코가 높다. 그럼 찐으로 일단 높다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하이와 로우의 그 느낌이 딱 떠오르니까 높다라는 거, 요 물질적인 높다가 중심적인 의미일 거야. 근데 기온이 높다? 요것도 역시나 물질적인 거, 높은 그 온도 같은 거리. 계속 설명을 되게 사전 쳐봐. 알겠지? 근데 얘네들 높다라는 의미가 어쨌든 비슷한 그 하이와 로우의 걔네들의 관계에서 온 거기 때문에 얘들은 다이어예요. 그리고 코가 높다라는 것도 얘들아 중의적인 표현 맞지? 코가 높다가
진짜 이렇게 오똑한 코일 수도 있지만 되게 잘난 척하는 어머 쟤는 참 코가 높네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어쨌든 높다 다이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방 속에 넣다 그 다음에 속이 메스껍다 그래도 이거 둘 다 안쪽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예요. 그죠? 그리고 비가 내리다, 비로 쓸다, 이건 빗자루고 이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레인이니까 얘는 동음 이의어지. 완전 다르니까. 그리고 아침이 밝아온다, 아침을 먹다. 그럼 얘들아, 이건 찐 아침, 모닝. 이거는 아침에 먹는 밥. 그러니 큰 차이가 안 나. 어쨌든 그 아침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동음이어 다이어까지 이렇게 한번 봤는데 오늘로써 단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문장으로 넘어갈 거고 혹시나 내신에서 문장이 나온다면 조금씩 보겠지만 그게 아니면 잠시 킵해두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난 뒤부터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들아 쌤의 계획은 너네들이 수능 칠 때 엄매 부분을 나중에 가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씩이라도 반복을 해두면 나중에 진짜 여름방학 때 한 번 빡 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